제가 스피커 같은데, 도 그렇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모드형으로, 직선형으로 만들 때, 여기서 이렇게 찰칵 집어넣고 쭉 뽑아내가지고, 안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오목한 홈이 파여져 있으면 오목거울처럼 여기서 빛을 증폭하여서 멀리 직진성을 떼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반대로 옆으로 갔다가 이거를 옆으로 확 펼치면 직진성보다는 그 옆으로 퍼지는 각도를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넓게 해서 빛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넓게도 빛을 반사하여서 넓게 퍼지게 만들 수도 있고 직진성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게 스피커는 안 되겠느냐? 스피커도 됩니다. 스피커도 음이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직진성을 이렇게 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증폭을 해가지고 옆으로 퍼지게 하는 두 가지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뭐든 이렇게 빛이 나올 때도 이렇게 쭉 뽑아내서 직진성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옆으로 넓게 펴져서 한다면 그렇죠. 좀 더 빛이 들이는 전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빛이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빛을 가공할 때도 레이저 빛을 증폭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진동판 자체에다가 어떤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음을 증폭할 수 있다. 평판 진동판이든 뭐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오목한 홈이라는 게 오목거울처럼 작용해서 들이는 힘에 비해서 증폭하는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서로 그 사이즈가 구멍의 사이즈가 대중소 서로 틀리면 그것이 좀 더 음이 좀 환상적으로 변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데 또 보면 빛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데다가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오목골처럼 작용해서 빛이 환상적으로 이렇게 빛이 굉장히 증폭돼서 군사적으로 쓸 때는 밑을 태우는 그런 군사 무기로 쓸 수 있고요. 또는 이것을 수없이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겹쳐갖고 빛을 조사해서 물을 끓이거나 발전하는 데서 빛으로서 집중하여서 열 발전하든지 전기 발전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뭐 석유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가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석탄 이런 걸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 발전을 통해 전기를 보통 생산하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태양빛을 이렇게 오목한 곡을 파서 조사를 해서 그걸로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 발전하거나 그래서 열을 축적하여서 열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일러 물통 가운데는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선풍기에 금속이 아니더라도 돼요. 이렇게 쭉 좀 길게 뽑아내서 여기를 이렇게 공기가 통과하는 수십 군데 또는 수백 군데의 작은 사이즈의 금속관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 더 좋아요. 이렇게 부딪히면 좀 더 바람 에너지가 차가워집니다. 금속을 통과하면서 공기가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서 차가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공기도 큰 덩어리로 공기를 시키려면 이것이 겉에만 이렇게 시원해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시원해지지 않는데 작은 단위로 쪼개게 되면 굉장히 시원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기나 물을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차가운 에너지 동원 공기 10이 있다 그러면 작은 단위로 얘를 10개로 쪼개거나 100개로 쪼개주면 이 차가운 에너지들이 각각 붙어서 얘를 갖다가 작사를 내준다는 차갑게 만들어준다는 그럼 얘가 이렇게 분산되어서 작용되어서 빨리 식혀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거를 그럼 여기다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 물질을 그 냉매 물질 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결합하면 좀 더 시원하겠네. 그렇죠. 좀 더 시원하죠. 금속 덩어리가 좀 더 두터우면 좀 더 시원한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는 금속 덩어리 안에 오목한 허물, 금속의 어떤 통과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 거기다 오목한 홈을 갖다 해주면 이것도 그럼 차가운 에너지가 증폭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기다 금속 통로 관 자체 안에도 진동판처럼 스피커 진동판 오목관음을 봐주면 오목골처럼 저기에서 냉기가 증폭하거나 또는 따뜻한 물이 통과하면 따뜻한 것이 증폭, 냉기나 온기가 증폭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은 냉장고 에어컨에 바람을 내부안의 공기를 순환시킬 때도 이런 금속 통로를 통과하거나 또는 금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가를 싸게 만들기 위해 자기네들이 내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목관음을 파서 공기를 부딪혀 가지고 차갑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의 냉장고 에어컨 이런 냉풍기 회사들 하시면 제 기술이 원래 이제 금속을 하는 게 더 낫죠. 금속을 해서 통과를 해서 여기 바람이 거기 부딪혀 가지고 작은 단위로 수십 개 수백 개 통로를 통과하면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열이 되게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나 또는 그것을 가열을 할 때도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부직포망 같은 거 하나 간단히 달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뭐 도심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고 부직포망 하나 있고 환풍기 팬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통과하면서 공기 필터가 비싼 게 필요 없다 그랬잖아. 통과하면서 도심 공기질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깨끗해진다거나 이런 현상. 부직포망은 수시로 가르면 되죠. 네. 부직포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만 개, 수십만 개 설치해서 만드는 비용 한 10,000원이나 들까?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안 들 것 같은데요. 사이즈별로 좀 가격이 틀리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관에서도 하지 마세요. 또는 이거를 만약에 금속통이 있다. 금속통 이게 선풍기는 아니지만 그럼 여기를 갖다가 차가운 공기도 공급할 수 있고 차가운 물도 공급할 수 있나요라는 그렇죠. 이게 선풍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통로 공기가 아니라 물이 통과하는 통로가 수십 군데나 수백 군데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서 차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금속 통로를 통과했다. 냉매 물질과 같이 결합한 것이 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이 신속하게 통과를 하면서 이런 스크류 방식을 나타내고 또는 그 관의 길이가 길을수록 되게 시원해지겠죠. 오랫동안 통과를 하니까 차가운 바람이 계곡을 통과하니까 좀 더 차가워지더라 이런 현상이. 바람이 계곡 바람을 통해 좁은 지역을 통과하니까 좀 더 이렇게 주변에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갖고 좀 더 차가워지는 현상이라는 좁은 데를 통과하면서 그것을 이 바람을 수십 군데로 수백 군데를 통과를 했듯이 물이 그것을 통과하면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정수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또는 그것도 양식장 이런 데도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되게 이게 그렇죠. 그 관의 길이가 이제 좀 길을수록 오래 통과하니까 그것이 금속의 통로가 좀 금속의 통로가 좀 더 이렇게 길거나 일단은 거기에 금속 주위로 해가지고 냉매 물질이 결합되어 있을 때 그래서 차가운 물이 좀 그걸 금속을 둘러싸고 있다. 그럼 차가운 에너지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선풍기 팬 방식으로 이렇게 불어주든가 아이스크림 만들듯이 그 차가운 에너지를 불어주든가 그 금속으로 되어 있다. 금속을 차가운 에너지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나 차가운 에너지로 이렇게 딱 감싸주는 거죠. 그러면 그 금속이 동시에 얼면서 그걸 통과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는 시원한 물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통이 있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또 공기나 물이 통과한다. 그러면 그걸 이제 가열을 해봅시다. 가열을 했는데 석유로 가열을 하든지 가스로 가열을 하든지 또는 석탄으로 가열을 하든지 뭐 이게 그렇죠. 원자력으로 가열을 하든지 화목난로로 가열하는 상관이 없어요. 연료 에너지가 이것을 태양력이니까 태양광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태양광 수십 장 수백 장 해갖고 오목관홈을 파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오목관홈을 파서 비춰서 물을 가열하는 나가겠죠. 이 금속을 가열하는 거예요. 이 금속을 가열하면 그 금속을 통과하는 그 금속을 공기를 갖다 이제 이게 빨아들인다 했을 때 그 공기는 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네, 데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뜨거운 온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물을 통과한다 했을 때 그렇죠. 물이 엄청난 뜨거운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 그 관의 길이가 길수록
그렇죠. 그 과열하는 시간이 있어 좀 더 팔팔 끓는 물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보일러 물통을 만드시거나 이를 통해서 전기 발전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과열하는 에너지가 이게 뭐 태양빛이냐 아니면 뭐 원자력이냐 뭐 수력이냐 풍력 수력이냐 원자력이냐 석탄이냐 석유냐 가스냐 이런 그리고 화목난로냐 그리고 그 금속만 가열하면 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또는 수천 군데 되겠죠. 통과하는 물이 액상이 데워진다는 거죠. 빠르게. 그래서 이제 통과하는 길이가 좀 길면 훨씬 더 뭐 물이 양이 대량으로 공급되겠죠. 그게 그렇게 하시면 뭐 30cm보다 1m짜리를 가열하거나 5m짜리를 가열하면 좀 더 대량의 물이 팍팍팍 쏟아지겠죠. 10m짜리를 가열하면 그렇죠. 좀 더 많은 또 100m짜리 가열하거나 이렇게 또는 그런 개수를 10m짜리를 100개를 만들었다. 그럼 엄청나게 대용량의 뜨거운 물을 갖다가 태양빛으로도 가열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발견인데 이건 체코의 어떤 원자력 발전, 원자력을 납품하실 때도 이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또는 석유 발전,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이런 데도 발전을 하실 때도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 발전을 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또 간단한 방식으로 해서 이걸로 이게 전기 온수기를 만들거나 난방 장치로 난방물을 공급하거나 전기 온수기 온수물을 공급하거나 가스로 발전하면 가스로 데우면은 가스 온수기가 되겠죠. 네,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차가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차가운 공기를 공급할 때는 이것은 꼭 금속이면 더 좋지만 금속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만 좀 길게 뽑아내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공기를 잘게 쪼개는 이런 그 공기 통로가 필요하고요. 공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차갑게 한다는 에너지 이론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금속 통로를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해서 금속 통로를 통과한다. 길수록 좋아요. 길수록 좋습니다. 좀 더 차가워지겠죠. 여기다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냉매 물질을 결합시켜주고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다는 이렇게 해서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또는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냉장고나 어떤 아이스크림 만들 때 차가운 에너지를 갖다 불어준다면 살아오는 그런 팬 방식으로 불어주면 좀 더 차갑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냉각 장치, 냉각이 필요한 곳에 어떤 엔진이 과열되었다, 어떤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이것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냉각이 필요한 곳에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냉각이 필요한데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진공청소기만큼 안 되더라도 바람을 흡입을 해가지고 환풍기 팬을 따라서 흡입을 해서 거기 있는 뜨거운 공기를 신속히 입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면 그 내부 안에 공간 열이 축적되지 않으므로 과열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이 냉각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액이라든지 부동액 말고 이제 좀 이렇게 냉매 물질을 물로써도 보통 냉각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그것을 잘게 열을 갖다가 그렇죠. 열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를 통과하면 열이 뜨거워진 엔진 같은 데다 어제 열을 갖다가 식히고 다시 부동액이다 이렇게 순행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수백 개 어떤 금속관을 통과하거나 차가운 거기다 어떤 돌도 놔도 돼. 그래서 부동액이다 그러면 이제 부동액 같은 게 부동액이 있다 그러면은 부동액이 아니더라도 일반 물로도 냉각이 된다 하죠. 그럼 차가운 그것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금속 통로를 100군데를 통과를 했다. 그래서 금속 통로다. 그렇게 되면 물이 잘게 쪼개져서 열이 이제 식혀지는 거죠. 식혀져 갖고 외부의 열이 작은 단위로 쪼갰기 때문에 열이 식혀지고 다시 차가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그 차가워진 물통 안에 부동액 아니더라도 물통 안에 금속 조각을 뒀다. 그러면 좀 더 차가워진다는 거죠. 돌 줘도 좀 차가워져요. 그것 때문에. 또는 거기다 팬 방식으로 해서
부동액이 들어있는 것을 차갑게 좀 더 식혀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선풍기 팬을 불어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시 이것을 뭐가 금속 어떤 하나 담겨진 액상이 다시 식히기 위해서 관을 타고 나올 때 그 관을 여러 군데로 두 군데 세 군데로 해서 뽑아져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에 관해서 흐를 거를 막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로 해가지고 뽑아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이게 그 양이 그 부동액이든 뭐 한꺼번에 많은 이런 양이 가가지고 그쪽을 다시 식혀주고 또 빨리 돌아오면 되게 좋겠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금속통이 있다. 네, 이게 다시 정리하자면 금속통이다. 이건 선풍기는 금속 안 해도 돼. 안에만 금속이면 상관없어요. 원가가 싸게 만들기 위해서 금속통인데 거기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물이나 공기가 통과하는 것을 이렇게 빠르게 팬 방식으로 뽑아내면은 그것을 길수록 차가워진다 아니다. 네, 차가워진다겠죠. 그래서 작은 단위로 공기와 물을 쪼개서 하면 차가워진다 쉽게. 또는 그것을 가열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거기다 추가로 팬을 불어주거나 그 주변에 물로써 감싸줘서 아예 그냥 물 속에 잠겨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좀 더 시원하겠죠. 그죠? 네. 물 속에 잠겨져 있으면 차가운 물로 인해서 그 금속이 더욱더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통과하는 게 더 시원해지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금속을 다른 어떤 차가운 물질, 그 차가운 물질이 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이렇게 통과를 했을 때 같이 결합을 해주는데 좀 더 차가워지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냉매 물질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냉매 물질이 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냉매 물질 플러스 금속을 결합시켜서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금속이다. 여기서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금속 통로가 있다. 냉매 물질과 결합을 하든지 온매 물질 좀 이렇게 좀 더 금속을 좀 두껍게 추가로 해주면 이것이 가열됐을 때 뜨거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열을 해요. 원자력으로 가열하든 석유로 가열하든 뭐 석탄으로 가스로 화목난로 가열하든 태양빛에 방송 반사판처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가열을 하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뜨거운 공기를 공급하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해서 증기 발전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태양빛이나 태양열을 갖다가 가열을 해서 열 발전도 가능하다. 이 기술 쓰시면 이렇게 수십 장 수백 장 이렇게 태양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갖고 오목한 홈을 파서 오목골처럼 작용하는 미스를 갖다 조사를 하면 그것이 열 발전, 증기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제가 오목한 홈을 갖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 파가지고 빛을 증폭한다. 그래서 이런 걸 수없이 100개든 막 200개든 조사를 해보세요. 돋보기로 밑을 태우잖아요. 군사무기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돋보기로 군사무기로 할 때 이런 형태를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놨다. 비행체 그래서 만들어놨다. 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밑을 갖다가 이걸 한 2만 개 막 개발해놨다. 2만 개를 갖다 오목헌홈을 갖다 다 파는다. 밑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태양빛으로. 네. 2만 개 이런 작은 조각을 2만 개 만들어 놓으면 싹 다 태워버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럼 이런 거를 갖다가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을 결합해서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가열하거나 그럼 열 발전, 전기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럼요.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싸게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수 담수화 이렇게 물은 증발을 시켜서 그 물은 넣고 소금은 갖다 파는 이런 해수 담수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해수 담수화할 때 그냥 끓이는 방식으로 뭐 석유가 많으면 기타 뭐 석유가 됐든 물로 끓여가지고 증발시키는 물을 끓여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 그걸로 이제 해수 담수화는 되게 싸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잘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판에다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그 물을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방송국 반사처럼 이게 이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 바닷물을 태양빛을 이런 것을 통해서 증폭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밑을 갖다 가열을 하고 방송국 반사판처럼 이거는 방송국 반사판 이것보다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을 가열을 하면 그것을 쉽게 대용량의 물을 얻을 수 있어요. 해수 담수화해서 선박 같은 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닷물 팠다 그러면 태양빛으로 가열해도 되고, 그냥 뭐 기타 다른 연료가 뭐 전기로 돼도 되고 뭐 이렇게 석유로 돼도 가열을 하면 그 물을 되게 담수화시켜서 얻을 수 있고, 소금을 찍어 드시면 되겠죠. 아프리카 같은데 물이 나쁜 지역에 태양빛으로 가열을 해서 물을 끓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가열을 해서 끓일 수 있습니다. 이건 방식 또는 싼 방식은 약간 방사능 반사파처럼 해가지고 오목가는 파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밑을 가열을 해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 물을 이렇게 좀 깨끗한 물로 바꾸고, 또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정수기 기술에서도 제가 정수기 필터가 동그랗잖아요. 그럼 넓게 펼치자. 표면적을 넓게 펼치잖아요. 목적배 필터가 5개다 그러면 5개다, 10개다 그러면 결합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물을 내면 되게 빨리 된다. 이걸 했더니 YTN에서 이게 이거를 똘똘 마르셔가지고 통과를 시킨. 이게 참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네.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써요. 그거 이렇게 넓게 펼친 거를 똘똘 마르면 넓게 펼친 거 아닙니까? 표면장을 넓게 펼치신 거. 그거 제 기술인데 정수장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쓰지 마세요. 네, 제 기술입니다. 그거 좀 답답하네요. 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요. 수십 개가 내세요. 그거로부터 지금 YTN에 이렇게 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대적을 했더니 그걸 또 보도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안쪽이 있고 안쪽에 유리창이 있고 겉에는 플라스틱, 보석상이 털리는 거, 유리창을 깨주고 플라스틱 안 깨진다는 원리죠. 단열도 되고. 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도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좀 없었는데, 서울시 인천시 국가이게 지방자치단체도 광고를 많이 내셨어요. 카이스트에서도 내시고,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제 기술이 지금 YTN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크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요. 외국에 팔았을 때 반드시 문제됩니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에 격벽 시스템을 나가서 각각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 가지고 쓰는 안에 또 것을 5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1개에서 쓸지 2개 쓸, 3개 쓸 때 4개, 5개 해가지고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그걸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주고 파워의 강중량을 만들어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는 이런 방식, 전기선이라고 그러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의 굵기가 똑같으면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되면 약간 두껍게 되면 이게 자체가 카페시타가 된다는 거죠. 모터 직전에서는 약간 다른 데와 차별해서 긴 두꺼운 전기선, 구리선이 두꺼운 것을 일부러 배치를 하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자체가 카페시타가 돼서 모터를 안정적으로 강한 전기 에너지를 부여해서 강력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기선이다 그러면 이거 언오프식으로 한 선에서 공급을 할지, 두 선에서 공급, 3개, 4개, 5개로 이렇게 해서 전기를 틀리게 이렇게 양을 보내시는, 그리고 파워를 틀리게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게 전기선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금속 배터리 같은 콘덴서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구리바에다 코일을 가면 이게 콘덴서가 된다고. 또는 이런 구리판에다가 알갱이를 대중소 규칙적인 불규칙적으로 넣어서 액상을 덮어서 구리판으로 만들어주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이론에 따라서 그것이 왔다 갔다 이게 크기가 틀린 것이 전기선이 되어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 이걸로 이제 반도체의 회로를 만들거나 카페시타, 트랜지스타를 만들거나 콘덴서를 만들거나 MACC 기술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절연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절연 구조를 만들거나, 태양광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전지판으로 사용해가지고 전기선에 구리선이 대중소로 들어가서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태양빛이 전기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때문에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그래서 그것은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이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가진 이렇게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를 한다는 거죠. 네, 경학계 그지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보통 전파 같은 것도 이렇게 송수신 하실 때 뭐 위성통신이다, 군의 무선통신책이다, 스마트폰이다, 워키토키다 그러면 여기다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은 이쪽으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여기 송신도 잘 된다. 신호도 깨끗하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소나 잠수함 소나 기술에도 해당되는 주파수 음을 듣고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 잘 잡혀요. 보청기 기술에서도 사람의 음을 이렇게 지음을 딱딱딱딱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딱 지음이 되거나 도청 기술에서도 그래요. 10사람의 어떤 특정 소리, 기타의 다른 소리에서 다른 소리의 잡음을 제거하고 그 사람의 주파수만 중폭을 시켜주면 그 사람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주면 빛을 유도하거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안테나에다가 이게 스카이라이프다. 위성 안테나 있잖아요. 10개의 미니 안테나를 뒀다. 그럼 이제 각각 안테나를 10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개 안테나다 그러면 10개의 안테나다 각각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거기에도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준 방식의 신호가 늘어나죠.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신호 떨어잡히고 어떤 각각의 어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고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번부터 10번이다 그러면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각각 틀죠. 이거는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칩을 설계할 때도 통신칩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구조가 지금 들어가는 면적이 좀 작다 그러면 이렇게 통신칩을 대중소로 만들어요. 대중소 이렇게 작은 크기에서 정보 용량을 따라서 대자리에 숫자리로 정보를 넘겨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거기 각각 주파수가 안테나가 다 따로 있고 하나의 통신칩이라도 겉에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가질 수 있다. 차량에도 여러 개의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라디오, 우리 갖고 다니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예전에는 공중파로 그냥 직접 잡았죠. 거기도 여러 개의 안테나를 넣어서 각각 이렇게 1번부터 틀린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통신칩을 정보 용량을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해서 대자리, 중자리, 속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안에 겉으로는 분명히 하드웨어 적어는 하나지만 신호 처리 기술에 있어서 20개로 만들어 놓으시면 20개다 10개다 여러 개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는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년분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작은 조각 단위로 쪼개서 동시에 읽고 DRAM에서 동시에 저장한다. HDD 같은데 각각 다른데 저장을 하는데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통신칩에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CPU나 GPU나 모든 반도체 칩 설계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동시에 처리하는 이 기술을 또는 동시에 각각 다른 데 저장을 하는 HDD, SSD는 한꺼번에 그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조각 단위로 나눠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고 부를 때도 이렇게 다시 우리 이렇게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발열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속도도 높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작은 조각 단위로 나눠서 이것을 처리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적용을 하자는 거죠. 컴퓨터 기술, 반도체 기술, 통신칩 기술에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조립해서 하나로 합쳐주면 되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짐 켈러라는 분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시면 내가 말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건전지다 또는 배터리다 2차전지다 이렇게 전기를 담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전기선인데 5개 다 있다.
이 전기선이 5개, 이것도 건전지가 5개 있거나 자동차 2차 전지도 5개 있다. 온오프식으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면 충전도 빠르죠. 온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이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죠. 로봇의 몸체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각각 해당되는 부위에 이쪽은 10을 주고 이쪽은 40을 주고 이것을 그렇죠.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자세 제어를 할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무술 동작할 때 좀 힘을 덜 주고 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그 차등해서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렇게 해서 자세를 이렇게 에너지도 그렇죠. 모든 것에 동시에 힘을 준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거나 특정 동작을 할 때 잘 안 되겠죠. 로봇 같은 기술에서도 그거 이제 해당되는 동작이 필요한 이쪽이 10이고 이쪽은 40이고 이쪽은 30이고 각각 부위별로 틀린 전기를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수리화시켜 숫자화시켜서 프로그램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셔서 다음에는 자동으로 대응해 준다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대응 속도가. 문제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무게를 이 정도 들었다. 경험이 있어요. 이 무게 들었더니 여기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왼쪽에 든 것과 오른쪽에 틀리죠. 이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숫자화 시켜서 프로그램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생소하지만 자전거 처음 탈 때는 생소하지 잘 안 되죠. 오래 타면은 무의식 자동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묘기도 부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동 프로그램 넣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나중에는 정기적인 배분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고 동작도 엄청나게 고도의 동작도 잘 수행할 수 있는 로봇 기술에 이 기술이 들어갈까요? 그럼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만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연소 기간에 있어서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6개다 그러면 연소기간 5개다 6개다 그러면 이렇게 6개로 돼 있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써. 이것도 제트 엔진이다 그러면 비행체에 들어가겠죠. 하나 둘셋넷 한 개만 가동할지 2개만 3개만 가동할지에 따라서 파워가 틀려지겠죠. 그러면 연소 기간 자체에서도 에너지를 강중량으로 줄 수 있을까요? 10단계도 그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약하게 줘볼까요? 속도 조절할 수 있죠. 약하게 주는 거. 이건 가스지만 석유도 되고 원자력도 되고 석탄도 되고 이게 뭐 다 돼요. 가스도 되고 이게 종류별로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데 따라서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6개의 연소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6개만 가동하는지 1개만 가동은 2개만 3개만 4개만 5개만 가동하는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그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2차 전지다. 그러면 5개로 분할하거나 10개로 분할했을 때 1개만 가동하는지 2개만 3개만 하는데 이게 뭐 그거하고도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럼 프로펠러가 6개 이전부터 되나요? 그럼요. 프로펠러도 1개 가동한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서 2개 가동한 3개 한 4개 한 6개 가동한 이런 게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 그러면 그 프로펠러에게도 전기를 강중력으로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펠러의 속도를 틀리게 해서 한쪽은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자세를 제어하는데 씁니다. 그럼 연소 기간에도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따라서 제트 엔진에도 이렇게 이런 연료 연소 기간에도 적게 주는 한쪽은 이렇게 약해지고 한쪽은 이렇게 강하게 주고 왼쪽 오른쪽을 틀리게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자세를 제가 머스크 스펙스에서 이 기술 쓰시는데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소기간 이제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에 따라서 자세도 제어한다. 로봇은 보통 전기를 쓰니까 자세를 제어하는데 이렇게 틀린 왼쪽으로 틀린 것을 줘서 자세를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게 그 드론 같은데 하여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기에서 5개의 배터리다. 이런 건전지 배터리 파워뱅크 5개의 파워뱅크 이렇게 해도 되고 자동차 연료전지 5개 납축전지 5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또는 전기선
전기선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기선을 온오프 시켜서 한 개에서 연결할 때 두 개에서 세 개에서 다섯 개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기술로 들어간다는 거죠. 컴퓨터 CPU라든지 반도체 설계 구조와 기판 구조에서 이 기술을 원천적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파워를 뭐 선풍기다 그러면 선풍기나 환풍기 같은 거 전기량을 약하게 주냐 강중량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조명 같은 데서도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소켓이다 그러면 이제 소켓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켓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소켓이 있으면 이런 소켓 자체에서 강중량을 주거나 아니면 이 램프 자체에서 강중량을 그렇죠. 전기를 아무리 강해도 얇은 전기선은 그 정도밖에 통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굵기에 따라서 어떤 놈 굵은 놈, 중간 놈, 얇은 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얇은 놈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 정도 빛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물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얇은 관,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그걸로도 이렇게 소켓 방식으로도 전기량을 강하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5W, 30W, 60W 이렇게 만들 수 이렇게 해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광등도 동일하고요. 형광등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LED 등이다 그러면 40개다. 반도체 소자가 또는 기타 발광 다이오드가 됐든 아니면 램프 방식이고 또 40개 있다. 그럼 언오프식으로 해서 각각 들어가면 20개만 틀어준다든지 10개만 틀어든지 40개 전체를 틀어내서 빛의 밝기를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빛이 나오는 사이즈 그 램프다 그러면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강한 융합빛이 나서 보다 더 밝아집니다. 여기서 자동차 전조 등에 적용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자동차 붙였을 때 빛이 강하게 하나로 이렇게 융합해서 훨씬 밝게 빛납니다. 대공 방어망에서도 쓸 수 있어요. 대공 방어망 조명에서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공 방어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 전파 방식으로 레이더까지는 안 되더라도 레이더는 좀 비싸니까 전파를 쏴서 경보기 하늘의 경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이렇게 CCTV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파를 좀 군부대는 좀 출력이 세야 되겠죠.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의 종류가 뭐가 됐든 쏴서 해당되는 지역을 경보를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어디서 꼭 화면으로만 카메라 화면만 보지 않고 전파 방식으로 해당되는 것이 뭐 금속 반응을 보여주는 이렇게 찾는 전파, 사람을 찾는 전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뭐가 됐든 전파의 종류가 많으니까 쌓아가지고 경보를 하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면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 좌표 어디에 경보가 올렸다 그러면 그쪽을 갖다가 집중 조명을 비추거나 대공 방어망 조명을 비추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다가도 이렇게 전파를 쏴서 한 개 쏠 수도 있고 가난한 데는 좀 부자한 데는 10개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파로서 이것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출력을 높여주면 그것을 A살에다가 그래서 드론 같은 거죠. 드론에 강하게 열을 발산을 시켜가지고 드론의 기판 구조를 태워버리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로도 이제 방어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뭐 드론 같은 거 앞으로 전파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드론에서도 해당되는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기술도 앞으로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경보뿐만 아니라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고 쓰면 이렇게 강하게 융합열이 발생한다고 그것이 하나로 전파가 금속 상대방 전투기다 레이더 이렇게 다 받으면 강하게 열이 발생해서 금속을 태워버린다 그래. 금속이 아닌 기판을 태워버린다 그랬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공 조명을 할 때 방어할 때 전파 방식으로 이렇게 경보를 내는 이런 기술을 쓰시거나 적극적으로 썼을 때는 출력을 높여서 여러 개의 전파를 특히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융합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판을 태워버리는 구조로 가서 이렇게 드론 방어하거나 비행체 방어하거나 쓰는 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레이더까지 비싸지 않아도 이렇게 비싼 레이더 할 필요 없이 레이더로 하셔도 돼요. A사 레이더에 쓰는 기술인데 그래서 이런 집안에 있는 CCTV도 이렇게 군부대다. 그러면 이렇게 드론 같은 데 이런 것을 장착을 해가지고 전파 방식으로 탐지를 해서 공격을 하거나 카메라만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탑재를 해서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것도 전파로서 팍치 초음파 하듯이 분별을 하고 또는 그거를 화면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전파 여러 개를 쏴가지고 뭐 레이더까지는 안 되더라도 열화상 카메라 10만
하니까 좀 금속 반응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물을 갖다 구분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전파를 싸가지고 디지털 전파로서 이렇게 화면을 표시하는 식으로도 이 CCTV나 열화상 카메라가 발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카메라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두 개를 탑재해 다니면서 드론이 야간 작전도 가능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또는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1로 졸라서 1cm나 0.3cm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그걸 연동해서 우주지도도 할 수 있고 바다속 지도, 땅속 지도도 만들 수 있고 연동해서 이것을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는 해당되는 어떤 것을 곳에 뭐 전파를 쏴서 체열을 좀 더 높여서 뚜렷이 반응을 보는 뚜렷이 찍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강하게 돌려주면은 밑을 물을 이렇게 물을 상중하로 조사를 하면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면은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추출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거를 이제 군사 무기로 쓰자면 그걸 가지고 지상에 조사를 해서 비행기나 뭐 비행체나 아니면 차량 같은데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또는 음파를 여러 가지 파형. 그러니까 꼭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파형을 섞어 쓴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그것이 강하게 용암연을 만들어 사람 같은 데 조사하면 눈도 태워버리고 피부도 태워버리고 뇌를 익어버리게 출력의 정도를 따라서 그렇게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 해당되는 지역이 다 타버리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전자레인지도 고기 익히듯이 그렇게 태워버린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서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이렇게 싸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상중하로 조사하면 골고루 익는다는 거죠. 이런 전자레인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자레인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자레인지나 미니 오븐기 같은 데다가 보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뭐 빵 만드는데 이스트 30, 28도씨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안팎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 가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온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보온실로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븐기를 만든다. 그래서 또는 그 전자레인지를 만들 때 거기다 뜨거운 열풍을 이렇게 에어플라이기처럼 조사를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한 것이 가전이 필요한데요. 제가 보기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전파는 약간 익히는 식으로 들어가고 물로서 익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열풍으로 해서 태우듯이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가지를 조합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전파로도 쏘고 열풍도 불어가지고 그 안에를 익히는 이런 조리기구를 만드시면 그런 전자레인지 만드시면 굉장히 대박이 날 텐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프라이기 플러스 전자레인지가 되겠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체커 원전 납품할 때도 해서 어떤 모듈 단위로 해가지고 5개다 원자력을 언오프식으로 해서 들어가거나 양을 이렇게 원자력 이제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을 갖다가 쓸 수 있다 그랬죠. 하나나 둘을 쓸 수 있거나 세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쓸지 1개를 쓸지 3개를 쓸지 4개를 쓸지 물의 양을 따라 틀리게 쓸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또는 석탄 발전, 가스 발전할 때도
가스 발전할 때도 이렇게 큰 솥 단위로 끓이지 말고 작은 솥 단위로 이렇게 끓이자. 5개든 10개든 100개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솥으로 옮기면 되게 빨리 끓일 수 있다. 그리고 뭐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필요 없이 작은 단위로 이만한 거를 끓이는 데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할까? 이만한 정도의 물을 끓이는 데는 필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석유로 끓이든 석탄을 가스를 끓이든 화목난로로 끓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를 100개, 1000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모아주면 그렇죠. 대용량의 어떤 발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재고 원전에서도 앞으로 이런 걸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재고 원전 납품하실 때도 이렇게 한수원행 같은 데서도 두산에서도 이걸 하시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고 원전 할 때 제 기술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석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그리고 이게 연료가 뭐가 됐든 이런 발전을 하실 때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방송국 반사판처럼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오목골처럼 적용해서 수없이 돌아서 이렇게 밑으로 갖다 조사를 하면 그래서 물을 끓이든지 열발전, 증기발전이 가능하다.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해가지고 이 방식으로도 돼요.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끓여서 여기서 조금만 연료를 들여서 좀 더 가열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기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겠습니까? 적게 들겠죠. 이런 방식으로도 태양력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사우디 같은 데서 발전할 때도 이런 것으로 태양빛이 강한데 아프리카 같은 데 갖고 전기를 이걸로 물을 끓인다고 합시다. 증기 발전, 열 발전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이 물을 끓여가지고 이것을 조금만 더 원래 물통으로 옮겨서 가열을 해주고 그걸로 증기 발전하면 엄청 에너지가 덜 들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 체코 여기 원전하세요. 두산에서도 그렇고 어떤 데서도 이걸 하셔. 그걸로 이제 이게 해수 담수화 기술도 쓴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쓰시면 제 기술. 이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이다. 집안에 있는 그 난방 장치도 보면은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물통이잖아요. 그건 작은 단위로 저기 2개, 3개로 쪼개게 하는 거죠. 저기서 5개라고 합시다. 그건 언어프식으로 1개 가동할지 2개 가동할지 3개. 그래서 물량을 틀리게 가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현재 있는 난방과 온수를 좀 분리해서 산방배불 때문에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아예 없어요. 그냥 다 단독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언어프식으로 작은 단위로 전기 주전자다 그러면 전기로 끓인다, 가스를 끓인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끓이면 빨라진다는 거죠. 속도 빨라지고 연료도 덜 든다라는 거죠. 그 방식으로 전기 온수기를 공급하거나 가스 온수기를 공급하거나 정수기 물 공급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수기도 이런 작은 단위로 이만한 것을 물을 갖다가 하나, 둘, 셋을 놨다. 언어프식으로 엄청 빠르게 끓여지고 순간 가열이 되는 거죠. 이만한 방식, 이만한 것을 전기로 끓이면 순간 가열입니까? 아닙니까? 순간 가열이 되죠. 이만한 놈을 전기 주전자 것이 끓이면 순간 가열에 대해서 빨리 즉시 뜨거운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전기 온수기도 공급하고 또는 다른 데서 양치장 같은 데서 쓸 수 있고 뜨거운 물을 작은 단위로 이만한 놈을 만들어서 전기로 가열하거나 가스로 가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정수기가 되게 뜨거운 물을 콸콸콸 내. 그럼 이걸 갖다 100개, 이게 5개, 10개 모듈로 만드는 언어프식으로 해서 하면 대용량의 물도, 그럼 100개로 만드는 대용량의 물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난방기가 집안에 있는 보일러 이렇게 난방 분배기 있잖아요. 물 분배하는데 그럼 거기다 위에다 좀 달아. 전기 방식으로 하든 가스 방식 알아서 하십시오. 연료가 뭐가 든 작은 단위로 전기 주전자를 만들어서 5개든 10개든 언어프식으로 해서 물 끓여가지고 한 군데 물통에 모아서 수납 펌프를 돌리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물이 들어올 때 약간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주포 방식, 부주포망 하나 넣든지 금속망을 놔가지고 이렇게 찌꺼기를 걸러줄 수도 있어요. 수도 이렇게 정식게 그리고 금속망을 얇은 걸 통해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방식도 있다. 그럼 여름에 되게 단순하죠. 여름 되게 싸게 에너지가 덜 든다는 거죠. 그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물을 부는 방식 거기다 부어줘도 돼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물 부어주는 데 있고 거기서 물을 갖다 공급받아서 작은 주전자들이 끓인다.
온오프식으로 5개 쓸지 10개 쓸지 온오프식으로 해서 몇 개 물량을 많이 다 가동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개만 조금만 끓이면 되면 2개만 그걸로도 난방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조금만 다시 들어오면 조금만 가열을 하면 그 보일러 물통 큰데 물통 자체도 조금만 가열할 수도 있고 가열하는 것도 그렇죠. 이미 작은 물통에서 작은 주전자에서 끓여졌기 때문에 조금만 가열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순환 펌프를 통해 돌리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는 게 없고 가열하는 방식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거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 원자력 발전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지 마시라. 석유 발전, 석탄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터나 발전기 기술인데요. 전기 발전에도 이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이렇게 감아놓을 수 있다.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서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는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런 연구 자석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 굵기가 되는 구리선을 감아놓을 때 이렇게 추가로 약간 금속을 구리를 두텁게 해가지고 카페시터로 되어 파워 있게 돌릴 수도 있어요. 모터 기술에도 들어가고 발전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다. 송전선을 많이 만들어내면 전기는 좀 더 많이 생산돼요.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자석 같은 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약간 이렇게 두텁게 구리선을 끼워갖고 파워 있게 전자석을 만들거나 거기다가 추가로 연구자석을 배치하거나 연구자석에다 코일을 감아갖고 배치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데 같은 데도 연구자석에다가 코일을 감아놓고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류가 업됩니다.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는데요. 그걸로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모듈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건전지 방식으로도 됩니다. 이게 안에 연구자석 코일 들었고 전류 흘려보내면 전기 추가 업돼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신기하죠. 네, 이거 됩니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럼 수십만 개 모델로 그럼요, 가능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 배터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2차전지에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응극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배터리를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안에를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하시면 제 기술. 이걸로 만들어도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납축전지도 가능하고 이런 건전지도 이게 탄소봉 들어있잖아요. 전도체로만 쓰지 말고 이거를 수십 개 넣어가지고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가지고 여기다 연구자석에다 코일을 감아가지고 마저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 2차 전지가 됐든 납축전지가 파워뱅크가 됐든 이게 배터리 종류가 뭐가 됐든 건전지가 됐든 겉에다가 뭐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괜찮다. 절연 구조를 주면은 방전이 겨울에 잘 안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다. 마더보드 컴퓨터 마더보드다. 기판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연 구조를 준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는 피복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보존이 돼서 멀리 송전이 가능한데요. 나는 이것을 10개, 20개를 먹고 30개를 먹거나 열이 잘 발생 안 하죠. 왜 그럴까? 이 피복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낸드 플랫이나 HBM 적정할 때도 피복을 입혀준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하면 꼭 반도체 회사들이 따라 하실 텐데 절연 구조,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 절연을 해준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 쌓아 올려도 이게 열이 잘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절연 소재가 뭐가 됐든 여기다 건축용 실리콘 구조 가령 욕실용 그레이죠. 거기다가 곰팡이 방지제를 설치해 살짝 코팅을 줘서 피복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추가로 코팅해서 안에다 코팅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피복을 입혀줘도 되고 이렇게 유리석 이런 것들도 되고 의류 방수제도 해가지고 코팅을 입혀도 피복을 어떤 종류든 이것을 세 개를 복합할 수도 있어요. 이제 디램 같은데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회로가 반도체 구리 회로가 얇으니까 일단 약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해가지고 4조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4조각 8조각으로 쪼갖고 경우의 수를 늘리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이거를 피복을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구조 뭐 피복의 이렇게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피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렇게 건실용 실리콘일 수도 있고 유리석용 코팅 넷살은 유리막 코팅 될 수도 있고 유리방수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복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코팅을 입혀주면 전기가 가두어진다 안 가두어진다. 가두어진다. 이 기술을 삼성이든 SK든 어떤 쓰셔서 안 돼.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전기를 재공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자동차 2차 전지의 양극재 금속에 서로 다른 금속을 쓰기 때문에 전기의 전도차가 틀려서 스파크 발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전해질 파이프를 놔서 전해질이 그 안에서 뭐 흐르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납축전지다. 자동차 연료전지다. 그러면 5개, 6개로 분할해도 돼요. 납축전지로 예를 들자면 언오프식으로 쓰고요. 자동차 연료전지도 그래서 1개 쓸지 2개 쓸지 10개 쓸지 이렇게 양을 틀리게 쓸 수 있습니다. 전기양을 이걸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거나 파워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는 이거를 충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충전한 것처럼 표시가 돼가지고 충전이 저절로 다 차단이 되는 전원을 차단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과충전을 막을 수 있겠죠. 이게 얘기했더니 LG전자에서 박람회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LG전자는 제 것을 많이 갖다 LG는 여러 개 제 기술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모터나 또는 발전기 이런 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거나 연고 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입자나 가루 구리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일단 물에다가 금속판, 구리판이다, 또는 알루미늄판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금속판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규칙적인 불규칙 넣어서 액상을 덮고 구리판으로 알루미늄도 되고요. 다른 금속도 돼. 물에다 넣으면 그것이 그렇죠. 배터리가 된다는 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금속판으로 만들 때 전기관에서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수십 장, 수백 장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거기다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알루미늄 알갱이도 돼요. 근데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중소 하면 간에서도 전기가 왔다 갔다 가두어집니다. 전기가 왔다 갔다 가두어지므로 그렇죠. 이게 스파크 발현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산소가 사실상 발생을 거의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걸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여기다 뭘 약간 추가를 했다 해서 그건 너하고 틀려 기술 그러면 얍사 맛이다 이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배터리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금속판, 이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에서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드는 구리나 알루미늄에다가 태양에 비춰가지고 전기선에 구리선에 대중소다. 그래서 전기를 딱 걸어줘요. 그러면 전리전기 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태양빛 전기를 받기는 일이 높다 그랬죠.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면 이제 방사구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거울 수십 장 수백 장에서 빛을 조사하는 이런 방식의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증폭하겠죠. 이게 저기 뭡니까 한국에너지연구원인가요? 그래서 KIR인가? 네, 거기다 금속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미니로 만들어 하시던데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기술을 알고 제 기술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걸 꼭 그럴 것 같거든. 나는 이상하게 기분이 전기 정보 출력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런 이론을 개발해서 저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해서 금속이든 이렇게 굵기를 틀리게 해서
융합하는, 서로 융합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빛을 사이즈를 대중소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강하게 융합빛이 일어나거나 서로 A사라에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섞어서 가지고 쏘면은 강하게 융합 반사가 일어나서 상대방의 전투기 기판이나 이렇게 레이더 기판을 태워버린다. 사람에게 조사를 하면,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이렇게 전파를 섞어서 강하게 융합 반사가 일어나서 고열이 일어나서 눈, 피부 다 타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충격 출신도 가능. 이런 것을 발견해낸 것은 저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다가 구리알갱이 이를 대중소를 넣어주면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런 구리판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고 액상을 덮어주고 거기서 전기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서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하게 그 안에서 그렇죠.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전기선이 된다는 거죠.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해결할 수, 규칙적이 낫겠죠. 아무래도 전기선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바닷물에다 이런 금속판을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이든 뭐가 됐든 넣고 전기선을 연결해요. 전기선을 연결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이제 대중선입니다. 그래서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해서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먹대요.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그래서 이렇게 에디슨은 전기를 직류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선으로 만들어서 왔다 갔다 주파수 방식으로 오토 직전에서는 공급하거나 에이사 레이더 같은 군의 방산 장비에 공급하거나 파워를 높이 쓰는 데 씁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데 모터의 직전에선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기선으로도 쓰일 수 있고 통신선으로도 쓰일 수 있고, 아까 심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을 좀 더 추가시켜서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두통 부분을 추가시켜서 카패시터를 만들어서 중폭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선의 구리 이걸 이제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구리를 좀 두텁게 하면.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이걸 4조각, 8조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살짝 두텁게 하는 그 구조 때문에 이걸로 카패시터,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다. 삼성이든 SK든 쓰셔서 안 되겠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푸스를 만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언오프 시키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카패시터. 그래서 코너 기술에서도 이게 약간 두텁게 해서 전기를 중폭해서 보냅니다. 이것은 전기선의 구조일 수도 있고 통신선의 구조일 수도 있고 광섬유선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도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선에서 주파수 방식으로 멀리 송전할 수 있고, 송전 기술일 수도 있고, 파워가 스피커에도 이 기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전자석에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여러 개 없다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석, 전자석은 연구자석에 들어가지 않지만 연구자석을 추가로 배치하면 좀 더 파워가 높아지거나 연구자석 플러스 코일을 감아놓으면 구리 코일을 감아놓으면 좀 더 파워가 높아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스피커에도 이 기술이 가능합니다. 스피커에도 콘덴서다. 그러니까 금속을 좀 더 추가시켜서 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터 돌아갈 때 모터에다가 이런 금속이 이제 전기가 축적되는 금속 콘덴서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금속 조각을 모터에다가 딱 사방에 배치해 놓으면 전기가 좀 더 축적이 되어 파워 있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터에다 서로 굵기가 되는 그림에서는 감안한다. 연고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또는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간다. 또는 입자나 가래 구조에서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연구자석을 이쪽은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 더 줘요. 그럼 이쪽에 이제 에너지가 작용이 좀 더 연구자석으로 인해서 에너지 작용이 많아지므로 힘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쪽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회전해. 그럼 이거를 갖다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쪽으로 정방향의 역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터의 정류자를 철심에다 구리코일을 감아놨으므로 약간 이것이 어떤 다운의 원인, 그렇죠.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에요. 저는 금속 조각을 오른쪽 한 군데만 배치를 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회전이 되겠죠. 이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것도 정방향 역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스피커 앰프 같은데 조명 장치 같은 이런 것을 금속 콘덴서의 개념으로 가지고 금속 콘덴서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것을 넣고
이게 5조각 있다, 5개가 있다 그러면 온오프식으로 1개만 쓸지 2개, 3개 쓸지 4개 쓸 5개 전기량을 틀리게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업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연고자석에 딱 구리코일을 감는 식으로 해서 전류를 통과시키면 파워업이 돼. 이렇게 해서 스피커의 출력을 앰프나 스피커의 출력을 확성기의 출력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 운전에서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체코 운전 납품할 때도 이렇게 비행체에서 외부 압력을 갖다가 보호해 초고속으로 날 때 보호해 주는 기술 가로 세로로 금속을 배치해서 이 세로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몇 단계로 해서 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 잠수함에도 쓰고 잠수정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장갑차나 뭐 이런데 그 다음에 탱크에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또 뭐죠? 비행체의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보일러 압력, 가스관, 가스탱크, 수소탱크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쓰거나 그 통로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스관, 가스탱크 만들거나 보일러 탱크 만드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쓰시면 그 시장이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큰데 몇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5천억 달러 넘던데. 전 세계 그 어떤 그 증기 탱크, 예, 증기 탱크. 증기 탱크 시장 규모가 증기 보일러 탱크 시장은 224억 달러밖에 안 되네요. 왜 그렇게 작지? 저때 볼 때는 틀리네. 구글 자료가 이게 왔다 갔다 하네. 이게 이게 보일러 탱크 시장 규모가 531억 달러고 가스관 가스탱크 시장 규모가 여기서 보시면 LNG 탱크 컨테이너 시장 규모가 1,500달러였고요. 탱크 시장 그렇죠. 이런 데도 다 들어가죠. 원유 저장 탱크 시장 규모. 그렇죠. 이렇게 선박 같은 데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고 보일러 탱크에도 그리고 압력을 가두는데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가로 세로 이렇게 금속을 배치해서 또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3중 압력밥솥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얇은 놈, 두꺼운 놈, 두터운 놈. 여기서 아주 두터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열을 가해서 보일러 탱크 같은 데 쓰는데 아니면 그 보일러 물이 지나가는 통로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굉장히 빠르게 가열합니다. 또는 여기다 오목화염을 봐준다면 좀 더 가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보일러 탱크나 보일러 물이 이렇게 흐르는 관의 통내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옆으로도 배치할 수 있고요. 옆으로도 배치하고 물을 끓일 때 아래에서만 끓이지 말고 옆에서도 그 연료가 뭐가 됐든 석유가 됐든 석탄이 됐든 그렇게 하면 빠르게 끓여진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끓여진다. 압력밥솥도 옆에다가 전기 코일을 넣고 빠르면 빠르게 압력밥솥 밭이 지어집니다. 그쵸? 여기서도 가열하고 여기서도 가열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르게 가열라 이렇게 해서 압력밥솥 빠르게 밥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종소를 넣고 여기다 대종소를 넣고 금속을 두툼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최고 원자력 발전에서 여기서 쓰시면 안 됩니다. 물이나 액상이 통과하는 얻은 것을 이렇게 홈을 파주면은 이렇게 열이 이쪽으로 오목골처럼 저기에서 열이 보존되어서 열 손실 없이 다른데 탱크로 수백 개의 물을 끓였다는 그걸 전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종이 박스 골판지 만들거나 플라스틱 2,4층 골판지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플라스틱 골판지 만들 때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비행체 기술에도 들어가는데, 드론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금속을 이렇게 배치해서 안에다 오목헌음을 통해서 양력을 추가로 만들거나 배에다 같은 데도 만들어서 부력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쓰시면, 아니면 여기다 공기 주머니를 넣어서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또 항속거리를 늘리는데 쓰일 수 있어요. 트론 같은 데도 비행체 기술에도 들어가고, 주변에 이렇게 야영 발포 메이트나 그럼 이런 구조는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주거나, 라텍스를 겉에 평판 안에 홈 파지고 평판 홈 파지고 이렇게 해서 라텍스 시장 규모가 엄청 크죠. 전 세계 라텍스 시장 규모가. 이것은 라텍스만 되는 게 아니고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도 되고요. 전 세계 라텍스 시장 규모도 라텍스 시장 규모도 크다. 몇천억 달러 되던데 라텍스. 고무 라텍스 시장이 392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첫 때는 봤을 때는 라텍스 시장이 몇백억 달러던데, 몇천억 달러던데 좀 이상하고. 세계 고무 시장 규모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512억 달러에 해당.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물러령 매트에도 이렇게 만들거나 구명조끼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력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구명조끼에도 안쪽에다 공기 넣어주고 바깥에 공기 해주는, 그래서 여러 겹으로 공기 넣어주는 기술을 해서 바깥에 스크래치 생겨도 터지지 않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요. 군용에서도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이어에도 안쪽 공기, 바깥 공기 들어가는 여러 군데에 공기를 넣어주는 기술은 좀 더 압력을 많이 견딘다는 거. 이렇게 공기 넣는 튜브에다 연질에 하나 더 피막을 입혀주면은 그것을 홈을 파서 접합을 시켜주고요. 피막을 입혀주면 좀 더 압력을 많이 견뎌냅니다. 공기부양정에도 쓸 수 있고, 곰보트에 쓸 수 있고, 물놀이용 매트에 쓸 수 있고, 이런 수도 주름간, 봄, 여름 할 때 이렇게 겨울에 봄할 때 터지거든요. 하나만 더 이렇게 얇게라도 입혀주면은 안에 연질에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액상 물이 흐르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그래서 이거를 튜브 하나 잘 안 터진다는 거. 이 수도 주름간 이게 매우 중요해요. 꼭 터지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샤워기 이런 호스줄이 전 세계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이 커요. 겨울에 꼭 꼬여가지고 버리죠. 그래서 새로 교체를 자꾸 해야 되는데 꼬이지 않게 잡아주는 장치. 이것이 그 재료가 뭐가 됐든 간격별로 이 정도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꼬이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전 세계 시장 커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 저는 어떤 연질의 튜브라든지 자동차 타이어 공기 튜브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가지고 추가로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금속에는 이것이 다 들어가요. 자동차 철판, 항공 우주 철판, 이렇게 배 철판에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페인트 자체에도 이것을 넣어서 그럼 보일러 탱크에도 가능. 그럼 보일러 탱크에도 가능. 보일러 탱크나 흐르는 그런 가스 탱크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럼 페인트 코팅을 했다.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것을 넣어준다는 거죠.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주거나 외부에는 아주 미끄러지게 비행체다 그러면 비행체 압력 공기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열 압력과 들어오면 아주 미끄러워지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흘려보내는 아주 미끄러운 코팅을 주면은 이것이
그것이 압력을 견디거나 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연소실에도 그럼 연소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인쇄 잉크나 페인트 이런데 그림 물감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막고를 넣어서 주면 페인트 시장이 엄청 크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엔진 오일 시장도 엄청 큰데요. 전 세계 페인트 시장 규모는 얼마? 저는 그림 물감에다 100% 첨가시켰어요. 이거 진짜 좋다고요. 전 세계 페인트 시장 규모가 3,039억 달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짱이죠. 그림 물감도 있고 인쇄 시장, 인쇄 잉크 규모. 인쇄 잉크 시장 규모를 봅시다. 여기도 359억 달러. 그림 물감도 그림 또 따라 있죠. 엔진 오일 시장, 엔진 오일과 윤활유에 들어가는데 엔진 오일 시장 규모가 456억 달러. 엔진 윤활유가 더 여기다가도 유리석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줘요. 그럼 훨씬 더 좋습니다. 전실의 엔진 윤활유가 1,723억 달러. 보다 열을 많이 견디는 수 있고 연소실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의 금속 자체에다가도 이것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많이 넣으시면 좋죠. 네. 코팅 구조가 되는 거니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한포 같은데 이렇게 한포 총신 이렇게 포신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이렇게 페인트 자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여러 개 코팅을 줍니다. 그럼 열을 잘 견디고 안에 이제 그 포탄이 나가거나 총이 동아리 나는 거긴 아주 미끄러운 코팅을 하나 해주면 그래서 열을 잘 견딜 수가 있죠. 쓰시면 되게 좋게 되겠습니다. 저는 한포나 포신 같은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링이나 밴딩식으로라도 이렇게 금속을 추가해서 이것을 주면은 그래서 압력을 잘 견뎌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한포나 총신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이런 스크류 구조를 좀 좋겠죠. 그러니까 스크류 구조를 주거나 회전 구조를, 회전 관계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 촘촘히 주면은 원리 항속거리가 증가합니다. 사정거리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자동차 이게는 회전축, 배 선박 회전축, 이런 프로펠러 회전축 이렇게 이런 회전축에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링식으로라도 밴딩식으로라도 주면은 금속을 좀 추가하거나 다른 걸 곁들이셔도 되는데 그걸 타고 에너지가 흐르면서 강하게 파워 있게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다 그러면 두 개 있잖아요. 밑에 하나 더 회전축이 그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그것을 감싸는 안팎으로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밑에도 동일하게 파워가 엄청 세집니다.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 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안팎에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그래서 안에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 구조를 만들어줬다. 모양은 뭐 다 다르게 하셔도 돼요. 수백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파워 있게 회전축을 돌리는 기술이 됩니다. 비행체도 쓰고 자동차에서 한 방에 이렇게 회전축 들어갈 때는 뭐 톱니바퀴 회전축에 회전축 들어갈 다 이 기술, 모터들은 이 기술을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모터에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이 회전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이제 회전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파워 있게 월에서도 내구성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드라이버 같은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크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회전수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하시면 좀 더 잘 돌아갑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체코 원전 납품할 때도 이런 제 기술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